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거는 원자잖아요. 원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원자 두 개. 원자 두 개인데 얘들이 붙어요.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분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자, 수소 분자죠. 분자, 수소 원자 두 개가 수소 분자 한 개가 됐어요. 하나, 표기를 하면 EH, H2. 수소 원자 두 개가 수소 분자 한 개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왜 안정화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무슨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옥텟. 예,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오겠죠, 열. 그죠?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발열 반응.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열이 방출이 돼요, 대부분. 그 에너지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분자가 안정화된다. 원자 간 결합력은 강하다. 공유 결합. 근데 분자 간 결합력은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소와 수소 간의 이 결합은 강한데 이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은 약해요. 대략 공유 결합의 100분의 1. 분자 간 인력은 이 공유 결합력의 100분의 1이에요. 공유 결합력에 비해서 분자 간 인력은 100분의 1이에요. 대략.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에요. 전기 음성도는 원자 핵이 전자를 당기는 세기라고 표현하면 돼요. 공유 결합 시 핵이 전자를 당기는 세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잖아요. 전자가 있는데 염소하고 결합을 했어요. 불소하고 결합을 했어요. 불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7번, 몇 번이죠? 1, 2, 3, 4, 5, 6, 7, 8, 9번이잖아요. 그죠? 9번. 양성자가 9개거든요. 처음에 이제 전자가 2개 돌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개가 돌아요? 7개가 돌잖아요. 그죠? 네. 전자를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소 핵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공유된 전자는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끌어당겨야 밀어내요. 네. 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아까 끌어당긴다고 그랬어요, 밀어낸다고 그랬어요. 끌어당긴다. 그렇죠. 끌어당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핵이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소에 있는 핵도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당길까요, 밀어낼까요? 끌어당겨. 끌어당기죠. 그 누가 더 세게 끌어당길까? 그거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2.2예요. 2.2. 2.2. 불소는 3.98이래요. 누가 더 강하게 당겨요? 불소. 네, 불소가 더 강하게 당겨요. 그 계산하면은 3.98에서 2.20. 2.2를 빼요. 그 얼마예요? 1.78만큼 1.78. 전자를 더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보다 1.78만큼 더 당겼어요. 전자를.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전하를 가질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는 거예요. 얘는 원래 혼자 있을 때보다 전자를 빼앗긴 거죠. 얼만큼? 1.78만큼 전자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라는 거는
공유 결합 시 핵이 공유 전자를 당기는 색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준은 불소예요. 불소는 4.0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4.0 간편하게. 그 다음에 산소는 3.5로 생각을 해요. 3.5. 질소는 3.0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소는 2.1로 생각하면 돼요. 2.1로 보통. 그래서 4.0, 3.5, 3.0, 2.1. 그 다음에 수소는 2.5.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 전기음성도의 기준은 불소예요. 불소가 모든 원자 중에 가장 커요. 불소가.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기준값은 불소다. 얼마? 4.0. 그 다음에 원자가 106가지잖아요. 106가지. 원자가 106자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불소예요. 그 다음에 큰 거는 불소, 산소, 질소. 질소. 네, 그래서 불소는 아까 4.0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산소는 3.5, 3.5, 질소는 3, 3.0. 이렇게 0.5씩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할게요. 탄소는 2.5, 5, 수소는 2.1. 2.1. 이렇게 5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영양학을 하든지 생리학을 하든지 기본적으로는 CHON 이 네 개만 잘 하면 돼요. 사실 CHO는. 다른 거는 그냥 이제 참조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CHON에 집중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80일을 살지만 그죠? 코를 막고 5분도 못 견디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왜 그 산소가 중요하냐?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얼마예요? 3.5예요. 자연계에서 상당히 높은 거예요. 불소담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당기는 세기가 크다라는 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큰 건물이 있는데 큰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 산소가 3.5예요. 3.5. 전기음성도가. 이 높은 데서 전기음성도가 2.5인 탄소, 2.2인 수소로 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낙하 운동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그러면 산소가 탄소가 결합하면 뭐가 돼요? CO2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수소가 결합하면 H2O가 되는 거예요. H2.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은 뭐로 되냐면 CO2 호흡을 통해 가지고 CO2나 소변 H2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냐?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얼마이기 때문에 3.5.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가 이제 그 진화를 해오면서 변화를 해오면서 산소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세포가 진핵세포로 돼요.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되고 조직이 이제 정교하게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전기음성도 제일 높은 게 누구라고 그랬죠? 불소. 그 다음에 산소. 산소. 산소가 얼마였죠? 3.5. 3.5. 그 다음에
3.0. 질소. 그죠? 질소. 질소. 질소는 얼마? 3.0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 그래서 질소도 상당히 전기용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인체의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질소가 전기용성도가 커서 독성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소는 이제 수소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수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요. 비금속하고 금속의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소는 일쪽에 있는 이유는 금속이기 때문에 일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음성도를 보세요.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비금속의 극단에 제일 전기음성도가 낮은 비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소와 탄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보통 구조를 만들 때. 나트륨을 보면은 0.93이잖아요. 그죠? 전기음성도가 작아요. 마그네슘도 1.31, 전기음성도가 작죠. 그러니까 전자를 쉽게 방출하는 거예요. 리튬도 그렇고. 그죠? 우리 리튬은 우리 전기 핸드폰 쓸 때 쓰잖아요. 그죠? 핸드폰. 네. 요즘엔 전기 자동차. 그죠? 예. 그 왜 그러냐? 얘들이 전자를 쉽게 잃으니까. 왜 하필 리튬이냐? 리튬은 궤도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잖아요. 나트륨에 비해서.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데 나트륨하고 전기음성도 차이는 리튬이 없어요. 더 크네요. 나트륨의 전기음성도가 더 낮네요. 그러니까 크기만 어떻게 조절하면 나트륨이 전지로도 활용이 되겠죠. 그죠?